여러분, 지금 미국이랑 이란 사이가 정말 심상치 않죠? 전 세계가 다들 숨죽이고 지켜보고 있는데 만약에 말이죠, 이 모든 게 사실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뭐랄까 거대한 쇼 같은 거고 그 여파가 생각지도 못한 곳으로 튈 수 있다면 어떨까요? 자, 여기 정말 도발적인 분석이 하나 있습니다. 이건 그저 빌어먹을 정도로 훌륭한 TV쇼일 뿐이다.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. 이 위기는 진짜 전쟁이 아니라 마치 콘텐츠 만드는 총사령관이 기획한 아주 잘 짜인 엔터테인먼트라는 거예요. 전부 다 각본이라는 거죠. 그래서 오늘 우리가 던져볼 질문이 바로 이겁니다. 지금 전 세계가 미국-이란 전쟁을 걱정하고 있는데 혹시 우리 다 엉뚱한 쇼를 보고 있는 건 아닐까요? 지금부터 이 위기 뒤에 숨겨진 진짜 상식을 뒤엎는 이야기를 한번 따라가 보시죠. 네, 바로 거대한 주의 돌리기 이론입니다. 이게 뭐냐면 이 모든 위기가 사실은 다른 걸 숨기려고 일부러 만들어낸 쇼라는 거죠. 한번 본격적으로 들어가 볼까요? 이 이론의 핵심에 바로 이 개념이 있습니다. 지그에 대한 멋진 재그. 이름이 좀 재밌죠? 이게 뭐냐면 어떤 정치 지도자가 여론을 자기 마음대로 움직일 때 쓰는 기술 같은 건데요. 국내에서 막 비판이 쏟아지잖아요? 그러면 전혀 다른 곳에서 훨씬 더 큰 사건을 뻥 터트리는 거예요. 그래서 사람들 시선을 그쪽으로 확 돌려버리는 거죠. 이전 문제는 그냥 싹 잊히게 만드는 그런 전술입니다. 자, 그럼 이 주의 돌리기가 어떻게 작동하느냐? 분석가들은 2단계 작전을 이야기합니다. 보세요. 1단계, 국내 문제가 시끄러우니까 이란 위기를 만들어서 시선을 돌립니다. 그러다가 2단계, 이란 문제가 좀 골치 아파진다? 그럼 이번엔 아예 네이토 탈퇴라는 더 큰 폭탄을 빵 터트리는 거죠. 그러면 사람들은 이란 문제도 잊어버리게 되는 거예요. 말 그대로 위기로 위기를 덮는 겁니다. 좋아요. 그럼 이 쇼의 결말은 어떻게 될까요? 분석가들은 크게 3가지 시나리오를 제시하는데요. 마치 우리 앞에 3개의 문이 있고 그 뒤에 각기 다른 미래가 있는 것과 같아요. 하나씩 열어볼까요? 네, 그래서 이 위기, 과연 어떻게 끝날 수 있을까요? 바로 그 3가지 가능성을 지금부터 살펴보겠습니다. 자, 이 3개의 문 뒤에 뭐가 있는지 한번 보죠. 첫 번째 문 A, 이름이 타코 샐러드예요. 좀 뜬금없죠? 이게 뭐냐면 최상의 시나리오인데 미국이 갑자기 우리가 이겼다 하고 싹 빠지는 거예요. 그럼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장악하게 되죠. 두 번째 문 B. 이건 이름만 들어도 무섭죠. 경제적 재앙. 말 그대로 최악입니다. 세계 에너지 공급이 멈추고 당장 우리 기름값부터 시작해서 모든 게 폭등하는 그런 끔찍한 상황이에요. 마지막 문 C는 스파이스는 흐른다. 영화 듄 보신 분들은 아실 텐데 이거는 10년 정도 지지부진하게 싸우긴 하는데 그래도 어떻게든 석유는 계속 오고 가는 그런 어정쩡한 상태를 말합니다. 그럼 확률은 어떨까요? 분석을 보면 그래도 다행히 타코 샐러드나 스파이스 같은 좀 괜찮은 시나리오로 갈 확률이 65%로 더 높다고 해요. 그런데 문제는 경제적 재앙으로 갈 확률도 무려 35%나 된다는 겁니다. 이거 절대 무시할 수 없는 수치죠. 이게 바로 비선형적 리스크라는 건데요. 말이 좀 어렵죠? 쉽게 말해 이거예요. 65% 확률로 괜찮게 끝날 수 있어요. 좋아요. 하지만 만약에 그 35%의 확률이 터져버리면 그 결과는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끔찍하다는 겁니다. 65%의 좋음이랑은 비교가 안 되는 거죠. 분석가들은 이 35%의 세계를 아예 매드맥스에 비유해요. 휘발유통 들고 싸우고 그런 세상이 될 수도 있다는 거죠. 자, 그런데 여기서 진짜 중요한 이야기가 나옵니다. 설령 우리가 그 65% 확률에 속해서 최상의 시나리오로 간다고 해도 문제가 끝난 게 아니에요. 오히려 더 큰 변화의 시작일 수 있습니다. 이게 핵심이에요. 아까 말한 그 최상의 시나리오 있잖아요. 그게 사실은 미국이 세계에서 제일 중요한 석유 길목의 통제권을 그냥 에라 모르겠다 하고 포기한다는 뜻이거든요. 이건 진짜 엄청난 변화예요. 지난 수십 년간 미국이 지켜주던 그 바닷길의 안전을 이제 아무도 보장 안 해준다는 거죠. 전 세계 석유 3분의 1이 거기로 지나다니는데 말이에요. 그럼 어떻게 될까요? 당연히 유가는 불안해지고 그 영향은 결국 우리 지갑에까지 오게 되는 겁니다. 미국의 속마음은 아마 이 한 문장으로 요약될 겁니다.
내가 이제 패권 국가도 아닌데 못하러 내 돈 써가면서 호르무즈 해협을 지켜줘야 해. 라는 거죠. 정말 냉정하죠. 더 이상 세계 경찰 노릇 안 하겠다는 아주 명확한 선언 같은 겁니다. 그래서 분석가들이 이 상황을 아주 기가 막힌 금융 용어에 빗대어 설명합니다. 바로 지정학적 양적 긴축. 여러분, 중앙은행이 시중에 풀었던 돈을 다시 걷어들이면 경제가 막 휘청거리잖아요. 똑같아요. 지금까지 중동의 안정추 역할을 하던 미국이 쑥 빠져버리면 그 지역 국가들은 이제 자기들끼리 알아서 살아남아야 하는 거예요. 그 과정에서 엄청나게 불안정한 새로운 질서가 만들어지겠죠. 자, 그런데 이 복잡한 판에 정말 예상치도 못했던 플레이어가 하나 끼어듭니다. 바로 우크라이나예요. 이 변수가 등장하면서 모든 게 더 복잡해지기 시작합니다. 이야기가 여기서부터 진짜 꼬이기 시작합니다. 보세요. 원래는 중동에서 벌어지는 미국-이란 위기였잖아요. 그런데 이게 유럽에서 벌어지는 러시아-우크라이나 전쟁이랑 엮이기 시작하는 거예요. 우크라이나가 갑자기 러시아의 석유 시설을 공격합니다. 그랬더니 러시아랑 친한 이란이 니네 지금 뭐 하는 거냐면서 발끈하고 나서는 거죠. 이제 완전히 다른 지역에 있던 두 개의 불씨가 하나로 합쳐져서 누구도 통제할 수 없는 거대한 불길이 되어가고 있는 겁니다. 우크라이나는 이란 사태를 보면서 아주 중요한 걸 배우고 있는 것 같아요. 첫째, 이제 이 세상에 영원한 동맹 같은 건 없다. 오직 이익만 있을 뿐이다. 둘째, 에너지 시설을 공격하는 게 얼마나 효과적인 카드인지 알게 된 거죠. 셋째, 전 세계의 관심도 결국 한정된 자원이니까 어떻게든 뺏어와야 한다는 것. 그래서 지금 우크라이나는 자기 체급을 훨씬 뛰어넘는 아주 무서운 요새 국가가 되어가고 있습니다. 그리고 이게 어쩌면 이 분석 전체에서 가장 소름 돋는 부분일 수 있습니다. 만약에 우리가 다행이다. 이란 위기가 드디어 끝났네 하고 안심하는 바로 그 순간 사실은 그게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일 수 있다는 거예요. 이번엔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의 에너지 수출기를 완전히 막아버리면서 중동보다 훨씬 더 큰 위기를 유럽에서 터뜨릴 수 있다는 거죠. 이쪽 불을 껐더니 저쪽에서 더 큰 불이 나는 격입니다. 결국 이 모든 이야기는 우리에게 하나의 질문을 던집니다. 더 이상 이 세계를 통제하는 경찰이 없을 때 모든 나라가 오직 자기 이익만을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싸우기 시작할 때 그때 우리는 과연 어떤 세상을 살게 될까요? 한 번쯤 깊이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.